자, 오늘은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조금 더 플루언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들,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링크는 여기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영어를 이 정도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만 하겠구나 라는 레퍼런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크게 할 일은 없고요. 이따가 저녁에 공항에 잠깐 가서 오늘 웨이트로즈라는 데를 가서 장을 볼 건데요. 사실 영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 몇 가지 문장이라든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뭐고 단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걸 토대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성을 체계적으로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팁은 그렇게 해외 나가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어를 좀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나는 영어를 못하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외국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철판을 깔아야 돼요. 철판을 깔고 내가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나는 잘한다 라는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Please. 아침에 제가 국수를 해 먹어가지고 국물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로 이 언어를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한 문장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간단한 문장을 어렵게 받아들여서 어렵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영어를 해야 되는 목적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는 그냥 여행 가려고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 스펙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조금 놀랐죠. 그런 열정 가지면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그 밑에 요즘에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죠. 지금쯤 되면 유럽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영어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나보면 대화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자주 사용해야겠죠. 자기가 사용하는 빈도를 자기의 삶 속에서 최대한 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이메일을 자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영어 학원 다니는 것도 사실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누굴 가르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과외를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게 되는 게 있고 학생을 위해서도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은 보통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준비해서 말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상 그냥 이렇게 보고만 읽는 내용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소통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다 보니까 각자만의 주제를 잡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것이 사실 영어 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핸드폰을 새로 사려고 한다.
그럼 뭐 노트 10과 아이폰 11이 나왔죠. 아이폰 11과 노트 10, 노트 10 플러스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구매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노트 10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아이폰 11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가격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들을 이제 직접 비교를 하셔서 영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아니면 녹음을 하더라도 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드는 생각인데 이야기 이렇게 해놓고도 와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왜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했지?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후회되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가 많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내가 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링크들을 좀 많이 남겨드릴게요. 테드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특별히 영국 영어를 좀 공부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밑에 제가 남겨드리는 링크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또 특별히 IELTS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스피킹이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스피킹 팁이라든가 관련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 링크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언어다 보니까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저희 머릿속에 이런 언어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식되고 각인되어서 이게 하나의 나의 언어 체계로서 자리 잡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뇌에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한국어 셋업으로 바뀌어 있어서 아침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던가 핀업이 있는 경우는 좀 고생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인풋을 넣어주는 거죠. BBC iPlayer 라디오 같은 것도 저기 링크를 남겨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이 라디오를 아침 저녁으로 뭐 MP3 듣듯이 그냥 계속해서 MP3 언제적 MP3죠? 네, 하여튼 음악 듣듯이 이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할 것이라에 대한 전제가 뭐였냐면 교육방송이라든가 영어 공부를 위한 듣기 시험을 위한 듣기를 계속 듣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또 특별히 악센트라든가 이게 워낙 사람들이 나라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언어 능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뉴스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수준 실제 수준이라는 것은 원어민들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언어를 듣고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주제를 제가 조금 남겨드릴게요. 영상 밑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들은 제가 특별히 예전에 영어 과외를 직접 하면서 선정했던 것들이고요. 이 주제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IELTS 스피킹에서 나온 예상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인터뷰를 같이 거치든지 그 인터뷰 속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저는 지금 히드로 터미널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터미널 2입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하루 영어 사용 총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런 얘기는 어디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모든 사람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어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10초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5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원래 좀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1시간, 2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를 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간다고 저는 믿는데 이 법칙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생각해낸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리딩을 통해서 하루 영어 총량을 늘려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영어를 공부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리딩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제 경험인데, 리딩을 소리내서 최대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발음에 가깝게 반복적으로 발음을 하면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리딩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오늘 영어 총량이 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외국인과 10분 혹은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한 다음에 말이 조금 더 술술술술 잘 나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영어 하루 사용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선 영어로 읽은 후에 어느 정도 입이 풀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영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인즉슨 영어로 생각하기에서부터 제가 앞전에 혹은 이 뒤에 소개해드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연습을 통한 말하는 습관 혹은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 기르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하루 사용 총량이 5분이셨던 분은 10분, 10분이셨던 분은 15분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리딩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리딩을 소리내서 읽으면 리딩 연습이 되는 것 동시에 스피킹 연습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언어라는 게 근육을 움직여서 근육이 익숙해져야 그 언어를 플루언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딩을 통해서 근육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영어로 사고하거나 말을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한 말을 너무 많이 쓰네요. 실제로 저도 IELTS 준비를 할 때 스피킹 시험 보기 전에 BBC 뉴스 스크립트를 한 30분 정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발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발음이 좋으면 영어가 잘해 보이고, 영어가 잘해 보이면 영어를 더 잘하고 싶고, 영어가 더 잘하고 싶다 보면 영어가 잘해지고, 전 이 메커니즘을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그럼 발음 연습은 어떻게 하냐? 우선 자기가 그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롤 모델은 뭐라고? 롤 발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말하는 화자가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 어디에서 끊는지, 발음이 어디에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따라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악센트 비스무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콩글리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에 대한 이해와 제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악센트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 훨씬 더 영어를 빨리 친숙하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막 장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를 잘하려면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어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루 1인당 하루 영어 총량의 법칙. 그 영어 총량의 법칙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리딩을 소리내서 읽는 거, 한 스크립트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잘 해가기 위해서는 발음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테드라든가 강의 같은 걸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좀 일찍이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